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제3편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해드린 이제 샴페인 오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부르고뉴 와인들을 설명을 드리는 와인들을 드렸는데 빼놓은 게 있어요. 여러 유명한 와인 중에 산트니 되게 유명합니다. 버건디의 산트니, 그리고 부르고뉴병 약간 이렇게 보르도하고 틀리죠? 생김새가 79년산 산트니입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산트니. 자, 산트니 여러 개 있는데 종류가 틀립니다. 잘 봐두시고요. 97년산이네요. 빈티지 라벨. 자, 그 다음에 64년산 올드입니다. 산트니 빈티지 산트니. 자,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제가 경험한 모든 와인들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가 아니라 그러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 더 많은 와인들 또는 시음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샴페인인데요. 이건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그래서 보통 와인은 몇 밀리입니까? 750ml. 그러나 이건 1500ml. 뭐라 그래요? 더블 사이즈. 뭐라 그래요? 매그넘 사이즈. 이것도 더 큰 거?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와인의 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굉장히 크죠? 무슨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그 샴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볼까요? 자, 어떻게 읽어요? GHM이라고 있습니다. GHM. 그래서 뭐 그랑프리안 다종타 대회 끝나면 막 터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압력을 조절하는 샴페인 특징, 쑥 들어가죠. 펀트입니다. 펀트. 아시겠죠? 펀트. 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 거가 있으면 좋은데, 좀 사정상. 다른 그 레드와인 화이트하고 틀린 거는 이 콜크가 굉장히 압력이 강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쑥 들어와 있고 철심, 와이어 네스팅이라고 해서 철심, 와이어 네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팅.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철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철심을 이렇게 실온에서 뚝뚝 뻥 날아가요. 그리고 너무 차가우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티 같은 거 할 때 차갑게 두지만 꺼내서 물기를 싹 닦고 조금 10도 정도 될 때 바로 따지 말고 뭐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냅킨을 가지시고요. 냅킨을 가지시고 닫아주십시오. 닫아준 다음에 철심 있지 않습니까? 철심을 열어요. 철심을 엽니다. 이렇게 철심이 둥그렇게 돼 있건데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돌려요. 철심이 열리잖아요. 열려서 슬슬 뺍니다. 하나, 둘, 셋, 퍽, 뻥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이거를 그냥 열려진 상태에서 실온 높은 농도에서 그냥 하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데서 하면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물기를 빼고 내놓은 상태에서 철심을 오픈해서 콩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둘째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고 냄새 맡고 확인해서 와인 매너, 테이블 매너, 와인 디켄팅 과정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시험 오픈만 틀리고 서비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확인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와인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지금 샴페인 잔이 얇고 길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잔들은 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직경 기름까지만 따르니까 잔에 조금밖에 안 따르게 돼요. 6잔도 안 나오죠. 그러나 스파클링 잔은 길어요. 샴페인 잔은. 그래서 잘못 따르면은 훅 이렇게 스파클링이 넘쳐요. 그러니까 잘 따르면서도 반 조금 이상, 5.5분의 6분 이상 따르면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잘 따라도 반만 넘으면 거품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말씀드렸고 차이점, 그 다음에 테스팅, 그 다음에 잔에 어떻게 5.5분 정도를 어떻게 따라서 싹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됐죠? 샴페인. 오케이. 자, 다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샴페인 제조 과정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요. 자, 샴페인 제조가 좀 틀린 게 뭡니까? 2차 발효가 병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기억을 잘 더듬으세요. 5번째, 2차 발효. 드시엠무
베르망따숑. 2차 발효에는 지하 창고의 가부에서 눕혀서 숙성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숙성 기간은 프랑스 법에서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이 3년 이상이고 대개 이제 이렇게 샴페인 만든 가문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6년이 넘어가요. 빈티지 샴페인의 경우는 10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여섯 번째, 숙성. 2차 발효 후 부유 물질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침전물이라고 그러죠. 탄산가스와 큐베덴이 섞인 블렌딩된 와인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샴페인의 높은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로도 안가분하고 되어 있고요. 숙성 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좋은 질적인 그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0년까지도 그 와이너리에서는 숙성하기도 하고요. 이때 숙성의 온도는 대략 15도 정도입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숙성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리들링, 돌리는 건데 우리가 루미오아즈라고 합니다. 루미오아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리는 겁니다. 루미오아즈. 리들링은 침전물을 병목으로 모으는 것으로 샴페인만이 가진 유일하고 매우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뉘어놓으면 병목을 찌꺼기가 모여요. 근데 이거를 수직 수평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루미오아즈 한다. 오랜 숙성 기간 동안 형성된 병 속의 침전물을 병 입구 쪽으로 모으는 과정. 이때 침전물은 매우 가볍고 약한 충격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격입니다. 오타. 충격을 주어도 다시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리들링에 필요한 삼각형 받침대 꽂아가지고 두는 거 있거든요. 어떤 틀입니다. 리들링 렉이라죠. 렉 선반 같은 걸 이용해서 수평 상태의 병을 서서히 돌립니다. 숙련된 셀럽 마스터는 하루에 평균 3,000병을 돌리는데요. 병이 수직 상태, 수평 상태로 돌아가는 약 7주. 굉장히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루미오아즈. 2차 병 숙성의 특징의 첫 번째, 루미오아즈.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자, 여덟 번째, 침전물 제거합니다. 대고루 주망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죠. 따라해보세요. 대고루 주망. 탄생가스를 유지하면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병목으로 모인 찌꺼기를 돌려가는데 이거를 펑 하고 빼주는 작업. 뭐라? 그렇습니다. 대고루 주망. 침전물을 빼는 작업, 대고루 주망. 병목을 약 30도 정도 경사 각도를 유지해서 매일 병 흔들기를 6에서 7주 정도 하면 침전물이 콜크에 이렇게 붙게 되죠. 앞쪽으로 병 입구에 모여있는 침전물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문마다 틀린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개는 차갑게 해서 딱 몰리면 딱 뺀다고 해요. 응고시켜서 순간적으로 콜크마개를 뽑으면 침전물이 팍 제거돼 나가는 거죠. 그럼 모았다가 차갑게 했다가 순식간에 제거하는 기술이죠. 이런 침전물 제거로 인해서 양쪽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나 다시 보충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도 또 노하우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비슷한 동질의 물질 또는 프랑스 브랜디 또는 사탕수수에 든 그 무압 이렇게 해서 비밀이 또 보충됩니다. 이것이 노하우죠. 재조정에서 항상 일정량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도자주, 물질인 것이에요. 도자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샴페인의 특징은 뭐다? 첫째, 2차 발효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 세 개 첫째, 르뮤아즈, 데고르주망, 도자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6년 이상 걸립니다. 샴페인이 비싼 이유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은 거품이 발생할 때 대량으로 샤르마 방식으로 하는 건 얼마 아닌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특이하게 오래 6년, 10년 걸리니까 샴페인이 비싸게 됩니다. 왜 비싼지 아시겠죠? 샴페인은 어떤 차이가 왜 비싸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샤르마 방식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이런 것들은 금방 나오잖아요. 왜? 술 만들다 보면 가스가 나오니까. 다릅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샴페인은 빈티지가 없는, 넌 빈티지다 하더라도 비싼 거예요. 빈티지가 없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다음 아홉 번째, 외관을 치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철심, 네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샴페인은 다른 주류에 비해서 외관 치장이 화려하고 아름답죠. 상품으로 내기 위해서 콜크를 막는 와이어 네팅, 철심이죠. 철심 이렇게 포일, 비닐 포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철심 동그랗게 달려있어요. 그걸 풀러가지고 딱 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와이어 네팅, 철심. 콜크 막의 역할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 콜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레드 와인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열어보시면 삼각형으로 돼서 저렇게 어떻게 콜크가 거기 들어가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캡슐링의 순서를 거치죠. 왜냐하면 비닐을 씌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철심 넣고 겉에 포일, 비닐. 뭐 그건 레드 와인도 있는 거예요.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신세계 와인들은 이렇게 콜라처럼 이렇게 따기도 하는 걸 바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cork, netting, foil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샴페인의 재래 보존력은 코르크의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코르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품질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하고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기술의 발전, 코르크의 발전, 펀트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스파클링의 압력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돈페리뇽 수도순이 왜 개발했느냐 기억나시죠? 이게 스타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샴페인의 당분인데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샴페인 그러면 하나 때 스파클링이라도 여러분들 파티 때 스파클링 주세요 그러면 막 사오죠. 그럼 안 됩니다. 스파클링이라 하더라도 당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샴페인 드시기 어려우니까 그냥 스파클링 산다 하더라도 뭐 하나 샴페인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돈으로 사는데 당도를 초이스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브룻이라고 해서 BRUT라는 브룻만 가져오기 때문에 달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파클링도 당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파클링을 살 때 주문을 해야지 주는 대로 오면 거의 99% 브룻 달지 않는 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얘기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사오세요. 자, 당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브룻 이게 제일 많아요. 마트에 가면 BRUT 브룻 쓰다라는 거 쓰다는 그런 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초보자 쉽게 달지 않은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독일 포도주 보면 이제 카베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샴페인 달지 않은 거 브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담궈주세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니까 전문적인 지식 알려드릴 테니까 말을 하시고 돈 주고 그거 하시고. 두 번째 엑스트라 색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드라이한 부분이 좀 덜 드라이한 거죠. 그러니까 브룻보다 좀 덜 드라이한 거 엑스트라 색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단쪽으로 넘어오는 기준 색입니다. 이게 색 아시겠어요? 색. 그 다음에 단계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 데미색입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약간 달아지는 겁니다. 달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우라죠. 도우. 이거는 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파클링도 그냥 가져오지 말고 그냥 가져오면 브루입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달고 싶다 그러면 브루, 엑스트라 색, 데미 색, 도우 이렇게. 아시겠어요? 당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분은 뭐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써있는데 외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파클링도 브루뿐만이 아니라 엑스트라 색이나 색 또는 데미색, 노 이렇게 선정해서 달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비싼 샴페인을 사러 간다. 그러면은 쌍파는데요. 넌 빈티지고 피노누아 포도란 블랑드 누아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우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당근을 딱 표현하면 굉장히 전문가라고 해요. 아는 만큼 즐거워집니다. 그다음 샴페인 회사와 제품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다 드시지 못해도 앞으로 이거 알아두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샴페인 코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샴페인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샴페인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는 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또 비행기를 타거나 항공을 할 때 샴페인 같은 고급주를 알아야 먹지 않습니까? 좋은 거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샴페인의 종류를 대략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때. 자, 그 다음 제조회사하고 이제 제품인데요. 사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moet 쌍둥, moet et 쌍둥인데 우리가 어떤 moet 쌍둥이래, moet 쌍둥. 돈페리뇽 말씀드렸죠. 샴페인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와인입니다. 돈페리뇽. 그 회사는 moet 쌍둥인데요. moet 쌍둥 자체도 샴페인 이름입니다. 근데 회사가 그러니까 moet 쌍둥이라는 샴페인 회사의 샴페인이 유명한데 이 회사가 moet 쌍둥 회사가 돈페리뇽을 인수한 거죠. 아시겠죠?
모ët 쌍둥 회사의 와인은 모ët 쌍둥이에요. 그런데 돈페리뇽은 인수한 거죠. 재밌죠? 모ët 쌍둥은 뭐냐? 모ët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좀 지루하니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모엣은 사람 이름인데 이게 and입니다. 영어로 and. 쌍둥은 뭐예요? 모엣이라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모엣이라는 사람이 사위인 쌍둥을 들여서 같이 했는데 이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엣이 사위인 이름을 쌍둥을 붙여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왜 쌍둥이라는 샴페인 유명해졌고 왜 돈페리뇽까지 인수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롤랑 페리에의 꾸베그랑 시에클이라는 유명한 샴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에주에에서 플레르트 쌍파뉴. 쌍파뉴가 써있기 때문에 샴페인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포메리에 그라노. 루이스 포메리에서 유명한 포메리에 와인입니다. 스펠링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스펠링.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힌트 쉽게 드리겠습니다. 모ët 쌍둥 보이죠? 폼페리뇽 보이죠? 큐베 보이죠? 큐베? 그 다음에 뭐예요? 플레르 보이죠? 그 다음에 포메리 이런 정도로 다 힘들면 기본적인 단어를 눈에 익숙하게 보는 겁니다. 유명한 와인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익숙하게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공부는. 그 다음에 비볼드 에이드 시크의 레어, 유명한 샴페인이죠. 레어 꼭 봐두세요. 레어. 그 다음에 데팅제이의 꽁뚜드 쌍파뉴 꽁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브클리프 뽕사르당 이거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뭐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마케팅 때문에 노란색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라벨을 붙여서 하는데 이건 이제 미망인으로서 최초 여성 샴페인의 제조업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맵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라그랑 담. 그다음에 끄르그 유명하죠. 끄르그 이 표현도 봐주세요. 샴페인에 다 써있는 겁니다. 끄르그 랑두큐베 아시겠죠? 자, 뭐 많이 있지만 그럼 초보자니까 대략 나무의 쌍둥, 똥페리뇽, 큐베, 레르트, 데포메르, 그다음에 베브클리프, 그루 이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대략적으로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또 어렵게 하면 또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만 하고 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샴페인을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시음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샴페인을 마시기 전에 좀 식힌다는 거는 좀 차갑게 하는 거죠. 30분 전에 얼음통 아이스 버킷에 넣어서 5에서 8도 정도로 식었을 때 차가운 거죠. 냉장고 온도가 2, 3도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8도면 굉장히 차가운 겁니다. 화이트 와인이 12도 이상 내려가면 차가워요. 네. 냅킨으로 병을 싼 다음에 헝겊끈을 가볍게 막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픈하는 방법 철사, 철심을 풀어서 마개를 빼고 콜크 마개를 펑하고 날리면 좋지 않다. 마개를 빼는 앞사람이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 있으면 형광등이 깨질 수 있어요. 잘 보고 안전이 우선이죠. 글라스에 가득 따르지 말고 약 2칼, 변이 얇지 않습니까? 거품 때문에 뭐 5.5부 정도면 좋아요. 따르기 힘듭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티의 화이트 와인이 아니고 샴페인, 고급 파티의 샴페인은 캡틴 이상의 웨이터도 잘 못 따라요. 한번 따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병도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병을 갖고 오른손 한 손으로 얇은데 5.5부까지 따라서 거품을 줄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캡틴 이상들이 멋있게 따라야 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병을 되도록 진동시키지 말고 거품이 있으니까 거품이 지나치게 나면 우선 조금만 따르고 잠시 따른다. 천천히 격식 있게 젠틀하게 신사숙녀답게 하세요. 글라스에 얼음 띄우지 마세요. 샴페인을 보관할 때 와인과 같이 병 입구를 조금 아래로 뉘어서 두면 좋습니다. 보관 방법이죠. 와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뉘어서 골크하고 접하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죠? 프랑스 어디에 있습니까? 보르도, 부르곤 중에서도
다양한 지역의 남쪽까지 훑어주고 또 루아르도 샴페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고뉴 유명한 와인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샴페인 따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 있는 것이 요약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는데 대략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고 다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없죠? 이제 지금 빨리 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독일입니다. 저머니로 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독일입니다. 독일. 자,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은 자, 먼저 지도를 봐야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했으니까 힌트. 그렇습니다. 프랑스 우측의 위쪽 지방, 국경 지역, 알자스 너머에 있고 스위스 밑에 있고 밑에는 이탈리아가 있죠. 추운 지방이다. 리즐링을 포함한 화이트 와인이 대세구나. QMP, QBA, 그다음에 까베네티아, 프로겐베라우르스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대략 보겠습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지도를 대략 보겠습니다. 지도를 대략. 자, 먼저 여러분들 독일 지도입니다. 베를린 보이시죠? 베를린. 이거 동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통일이 됐고요. 통일이 됐고 지금 선진국이고 우리하고도 약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독일이 잘 삽니다. 지금. 동독이 돼서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취업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니까 독일 취업 괜찮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주. 베를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다 보실 필요 없고 좌측에 보세요. 좌측에 서쪽 좌측에 모젤 지역 가파른 지역 녹색병의 주인공 모젤 아시겠어요? 그 위에 아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인강 쪽에 보면 보이시죠? 맨 위에 라인가우 그 밑에 라인하센 그 다음에 라인팔츠 아시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덴 그런 지역들 보이시죠? 그래서 베를린을 기준으로 맨 좌측에 모젤 지역 위에 아르 그 다음에 라인강 중 가우, 에센, 발치, 바덴 그 다음에 중앙 프랑켄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대략 눈여겨 두십시오. 눈여겨 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바로 진도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독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역에 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몇 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7위입니다. 7위. 세계 7위의 프랑스의 와인의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얼마나 크다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대죠. 2대 나라로서 생산량과 판매액이 왔다 갔다 하고 독일은 4번째 정도. 굉장히 크다. 구세계의 기둥 역할을 한다 이거죠. 구세계의 기둥 역할이 독일이다. 두 번째 배우는 겁니다. 주 생산 와인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특히 리즐링 포도가 좋죠. 약간 기름 끼는 냄새가 나지만 달콤합니다. 주 수출의 전체의 50% 반 이상이 영국 왼쪽 위에 있죠. 잉글랜드로 갑니다. 잉글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일 와인들이 좋은 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인 공부할 때 가장 고급인 와인숍 또는 백화점에 있는 와인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내가 모르는 와인이 있구나. 그걸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해외여행 갈 때 맛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넓히세요. 넓히셔서 여지를 두고 넓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알코올의 함량 도수죠. 8에서 9%. 다른 와인의 알코올 함유량이 평균 12, 13%입니다. 자, 두 가지 첫째는 화이트 와인이니까 레드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서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상 조금 더 덜 발효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좀 남아있죠. 그리고 단포도들도 있고 프랑스 알자스 지역은 완전 발효도 드라이하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수 2도 정도 차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와인 생산지로는 단연 라인강과 모젤다. 지도에서 보셨죠? 맨 서쪽이 어딥니까? 모젤. 그 오른쪽에 라인강의 여러 가지 지역. 모젤과 라인. 병은 길다랗게 얇게 같지만 색깔은 어떻다? 초록색과 갈색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독일 와인은 프랑스
알자스 와인과는 달리 알코올 도수가 다소 낮습니다. 그러나 강한 산도, 산미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생산지역인 모젤 와인은 산도가 높은 반면에 라인 지역 와인은 맛이 강하다. 그러니까 라인 지역 와인, 갈색병에 있는 와인이 조금 더 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모젤 와인 주세요, 라인 와인 주세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쪽의 와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초이스해 보세요. 원래 독일은 와인을 생산하기에 날씨가 차갑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산도가 높은 반면 당분이 적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디 지역이나 어디 가나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좋은 와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일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금 고급스럽고 좋은 와인, 깊은 와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간이 좀 돼서 자, 오늘은 11주차 3편까지 됐고요. 독일 들어가다가 이제 멈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일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독일 와인병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하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또 만나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